밥 한 그릇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환자들을 치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우리 한국인이 매일 먹는 밥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찌뿌드드하고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 밥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밥 한 끼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달 73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죠. 그분의 첫 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몸이 붓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은 나아지지 않네요. 이제 정말 죽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진찰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 때마다 느끼는 무게감.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막중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분은 예상대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솥에 쌀을 지어 냉동실에 보관한 후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1인 고령 가구의 상당수가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고 제약회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계의 어두운 진실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병을 키우는 밥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밥상이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를 봐온 의사로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 어르신들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진료실에서 그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복혈당 148, 당화혈 색소 7.2, 콜레스테롤 255, 혈압 155에 98.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고혈압 약과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3가지를 드시는데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제가 오랜 기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환자는 성실히 약을 먹고 계시는데 정작 병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하고 3년 안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 환자분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수없이 목격한 안타까운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을 억누르는 약만 처방할 뿐 정작 병의 원인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의외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밥 짓는 법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밥이랑 병이 무슨 상관이죠?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12년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입니다.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신선한 밥보다 최대 42%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차가운 밥을 데워 먹을 때 생기는 변성 전분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그 지방이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간과 췌장, 그리고 혈관벽입니다.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몇 명의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독을 먹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처방전을 써주는 데만 집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의 한 여성 환자분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12년간 당뇨약을 복용했는데도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방법만 바꾸고 5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안과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4,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밥을 지어 먹은 그룹은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8%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0억 2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이 거대한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냉장고 속 찬밥은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냥 밥인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 환자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의사도 밥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그 환자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밥의 과학이 담긴 비밀 처방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죠. 하지만 제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알려드립니다. 진찰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 환자 앞에 앉을 때마다 느끼는 그 무게감. 우리 의사들이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약을 처방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물 2컵에 식초 1스푼을 넣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대사질환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쌀의 혈당 지수를 무려 31%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당뇨약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아니,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 환자분의 이 질문에 저는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대 6년, 레지던트 4년, 총 10년을 공부했지만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전 세계 논문을 뒤지며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은 후 귀리를 조금만 넣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43%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와 식품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체질에 딱 맞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비밀, 강황 티스푼 하나의 힘입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가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23%까지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시중에 파는 메트포르민 계열 당뇨약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네 번째 비밀입니다. 밥을 식히는 과정의 과학입니다. 갓 지은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따뜻하게 두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 18%까지 증가합니다.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최고급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6개월간 식사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증가했고 염증 수치가 25%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정보 하나하나가 병원 한 번 방문 비용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물 같은 방법들입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그 환자분에게 직접 적용해 본 완벽한 기적의 밥 레시피와 그 놀라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변화를 보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3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 환자분에게 들은 첫 마디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적이었나 싶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48에서 121로 떨어졌고 혈압도 155에 98에서 138에 87로 내려갔습니다. 단 3주 만의 변화였습니다. 저도 오랜 의사 생활을 하며 이렇게 빠른 변화는 처음 봤습니다. 진찰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려주자. 그러나 현대의학 시스템은 종종 의사들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면 의료계 전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정보를 절대 다루지 않는지 궁금하신가요?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 광고 수입의 무려 67%가 제약회사에서 나옵니다. 스폰서가 싫어할 내용을 방송할 리가 없겠죠. 자, 이제 제가 그 환자분에게 알려드린 완벽한 기적의 밥 비법을 여러분께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쌀은 반드시 30분 이상 충분히 불린 물에
백식초나 현미식초 1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식초의 종류입니다. 합성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식초를 써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귀리를 밤양에 정확히 5%에서 7% 정도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환자분은 쌀 1컵에 귀리 1스푼 정도의 비율로 하셨습니다. 셋째, 밥이 완전히 익은 후 강황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뿌려 잘 섞어주세요. 강황을 넣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밥을 짓는 중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4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약한 불에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무려 3배나 오래 지속되며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72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8개월 만에 체중이 11kg 감소했고 15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 색소도 8.3에서 6.7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환자에게서 약을 줄였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환자분과의 2개월 차 진료에서 들은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씁쓸함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환자들은 비싼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91.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식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미국 보건의료연구원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인 한 명이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의료비로 약 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이 엄청난 수익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진찰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환자들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을까? 69세의 한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3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고 망막출혈로 시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밥 짓는 방법과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단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고 신장 기능도 5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도 출혈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학의 진정한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때로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강황의 놀라운 효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뉴델리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강황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혈압을 평균 1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 속 염증 수치인 CRP를 무려 35%까지 감소시킵니다. 식초의 효과도 놀랍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특히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27%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평균 23%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밥에 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4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가 8.9에서 6.2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살맛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내용입니다. 선생님, 다른 의사들은 왜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데. 그 환자분의 이 솔직한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온 제 양심으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데 집중하지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데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수십 가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의 3개월 차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공복혈당이 148에서 108로, 당화혈 색소가 7.2에서 6.1로, 콜레스테롤이 255에서 185로, 혈압이 155에 98에서 128에 82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벽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노인회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모두들 몸이 달라졌다고 난리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최종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적용하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추가하세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의 분자 구조가 실제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쌀을 불릴 때 식초 1스푼, 귀리 1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30분간 식힌 후 다시 드는 과정. 이 간단한 4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는 병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응급실 방문 비용으로도 1년간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와 병원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 면허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나이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안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66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었고 71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밥을 드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어르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혼자 계실 때 심장 관련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